부가세 신고서 위치 좀 보고 갈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래요. 그러면 매입세 구분에 가면 원칙은 세금계산서 있는 거 말고 공제해줍니다는 그 밖이죠. 그래서 그 밖을 공제해주는 거에는 오늘 배웠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뿐만 아니라 세법의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 또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 공제가 있습니다. 위치 파악을 좀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공제 내용이니까 어디에 있다? 그 밖에. 그 밖에는 여러 개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있겠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해서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론에 배웠던 거 조금 복습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원래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의제하고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토마토 주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했죠. 토마토 주스는 뭐였어요? 과세. 그래서 토마토 주스 팔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이렇게 팔면, 매출하면, 거래증세에서 이렇게 국가에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럼 납부세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매입하는 원재료는 토마토를 매입을 하는데 이때 토마토는 뭐다? 면세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가액은 부가세 부담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매입세 공제는 하나도 못 받고 계속 매출을 올릴 때마다 세금만 납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꾸 혜택은 없고 납부세만 늘어나니까 그 부담을 다음 단계에 또 전가려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 판매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매입세액이 아닌 원재료의 면세 매입가액에 일정 부분만큼을 원재료의 매입가액을 줄여버리고 그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여버리면 판매 가격을 좀 높인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10%만큼 하면 형평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 10%보다는 작은 금액이 돼요. 110 중에 10%보다는 작게 되겠죠. 이러한 업종은 누가 많다? 음식점업이 많겠죠. 음식점업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다가 요리를 하면 가공됐으니 과세 음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업은 조금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당들이 있고 법인 식당들이 있는데 누가 더 열악하다? 개인. 항상 개인이 조금 더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겸 써봐 이렇게 비워놨는데 내 거 볼까요? 기억나세요? 음식점업 개인은 108분의 8, 법인은 106분의 6, 106분의 6입니다. 106분의 6. 유흥은 104분의 4에서 바뀌었어요. 102분의 2. 네, 일반 업종이 몇이에요? 102분의 2. 일반 업종은 102분의 2. 그래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법인 기준은 음식점업으로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6분의 6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또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중소, 제조업. 그래서 이 외우세요. 104분의 4. 근데 제조업인 경우에 모두 다 104분의 4가 아니라 제조업인데 뭐라는 거예요? 중소제조업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제조업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그럼 몇이 적용될까요? 1반.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때 뭐 제조업에는 과자나 도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 조금 더 많이 해줄게. 106분의 2.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연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 4억 이하, 과세기간으로 하면은 2억. 이게 1년 단위랑 과세기간 표현이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과세기간으로 표현을 하면 2억이 되죠. 109분의 9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이 개인인 경우에. 원래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적격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에요. 원래 하나 더 있죠. 세금 계산서. 근데 면세를 사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세 사업자인데 의제 매입책을 받고자 해요. 사업자에게 이런 것들을 사왔다라면 얘네들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면세 농수산물은 누구도 많이 공급해요? 농업인들. 근데 그들은 적격 증빙을 교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공의 거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준 거예요. 누구만 된다? 제조업. 그래서 제조업만 농어민 매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영수증도 됩니다.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다라면 계약서 가지고도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면세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오겠죠. 그럼 증빙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반영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래 발생하면 여기에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형 프린트 보면서 하셔도 되죠? 면세, 계산서 받았습니다. 몇 번? 53 계산서, 면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가 면세인데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이때는 58 하면이 될 거고요. 또는 면세 거래인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62 현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증빙이 없는 거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60면건, 면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유형 프린트에는 주로 나오는 것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건, 우리가 매출일 때 건별이 있었죠. 증빙 없는 거. 그처럼 면세, 매입 거래에서 증빙 없는 거, 면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 매출에다가 53 면세 하시면 되죠. 주로 나오는 거. 요 면세 농산물을 샀대요. 원재료로. 그래서 104,000원 구입을 했대요.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우리 이론했을 때 똑같은 금액을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그럼 이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을 산 원재료 104,000원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의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신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2번이 되겠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 104,0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4,000원. 여기에 대해서 중소제조로 가정을 하면 104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 104,000원 요 금액에 대해서 104,000원 요 금액에 대해 아이고 동그라미인데 104,000원 요 금액에 대해서 중소제조라면 104분의 4만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계산했어요? 4,000원. 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세 농산물 원재료를 매입한 요 금액 중에서 이 4,000원 부분을 이렇게 떼서 매입가액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그 4,000원 공제해주는 거에 대한 결과의 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시는 거예요. 결과의 분계는 일반 전표에. 그래서 그 3단계가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럼 분계 어떻게 된다고요? 원재료의 매입가액을 줄여버리는 거죠. 원가를 줄이니까 대변에 원재료. 얼마를 줄이자? 4,000원. 원가를 줄인 만큼 매입세금으로 공제해줍니다니까. 공제되면 무조건 뭐라고 부르죠?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원재료. 재료비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른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8. 타계정 대체액을 걸어주시면 되죠. 8 타계정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3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거래 발생했습니다. 증빙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내용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전표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3단계.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전체를 이해한 것 중에서 일부분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일부분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반영하세요.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요거 그냥 반영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반영하고 얘를 전표 처리하세요. 그럼 4,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표 처리하는 문제. 요것만 나오면 땡큐죠. 간단하게 하고 회계 처리하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걸 자동 반영하려면 이 원재료에다가 적요를 걸어주면 돼요. 그게 몇 번이냐면 6번이요. 6. 의제매입세 공제 자동 반영 6번. 다 길게 안 쓸게요. 의제매입세 공제 자동 반영 다 안 쓴다고 했는데 6번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적요 6을 걸어주시면 돼요. 적요 6. 이걸 딱 걸어주시면은요. 요게 걸면 어디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반영. 우리가 배우는 법인 이만큼이지만 시험은 이제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1, 2, 3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있는 아무 데나 회사에 가서 할게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자, 다 같이 여기에 저는 지금 287에 들어가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2월 1일 날 할게요. 02월 01일 언제예요? 일기 예정 기간. 이 말은 뭐냐면 의제매입세 공제는요. 그냥 사왔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보이세요? 매입거래죠. 그래서 면세 계산서 받은 거 53번. 카드 면세는 58번. 그 다음에 뭐 62 현면 다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뭐 있어요? 무증비. 면건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주로 문제는 53 면세 한번 해볼게요. 토마토 수량 1 우선 넣어볼게요. 공급가액에다가 104,000원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어디 할까요? 대안이라고 합시다. 요즘은 계산서도 전자받았습니다. 1번. 그냥 외상거래 할게요. 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외상 해봅시다. 면세 원재로 매입한 거니까 차변대변 외상거래 이렇게 되죠. 문제 안 되죠? 오케이 되셨나요? 끄덕끄덕. 신호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끝났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작성하러 갈게요. 부가가치세 모듈로 클릭. 자, 부속명세서 1에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게 편한가요? 6번째.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클릭. 이렇게 뜰 거예요. 자, 2월 달이었으니까 일기 예정 01월, 03월. 공급자, 거래처 F2. 대한 두 글자. 취득 일자 2021년 02월 01일. 구분 나와 있어요.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아니면 농어민. 그래서 우리 아까 계산서 받았습니다. 1번. 물품에다가 토마토. 수량 1. 넘어가시고 매입 가격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제율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눌러주시면 4,000원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성이 돼야지 부속 명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수기 계산했지만 금액 간단하긴 하지만 4,000원 얘가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이 4,000원에 대한 결과물을
어디로 가서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자. 일기 예정이니까 3월 31일에 우리 증빙 부가세 관련 거래가 아니니까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일반 전표. 3월 31일 차변의 3. 부가 두 글자. 대급금. 복사 실으면 방향키로 이동. 금액 4,000원. 대변의 4. 원재료. 입력 끝 하고 그냥 나가면 한 문제 뭐 부분 점수 나올 수 있죠. 반드시 뭘 걸어주자. 적용. 항상 어디 한글 말이 있으면 앞에 코드들이 있어요. 코드 안에 거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써있죠. 적용. 8번. 타개정 대책을 반영하십니다. 8번. 이렇게. 타개정 대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냥 그냥 이거는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누르고 자동 입력하면 오면 의제들이 하는 거 이거를 자동으로 같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거는 1, 2, 3을 우리가 다 수동으로 하는 걸 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메인 매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거 하러 갈게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짜 바꿀게요. 7월 1일로 가볼게요. 7월 1일. 7월 1일로 가봅시다. 07월 01일. 같이, 죄송해요. 여기 일반 전표잖아요. 메인 매출에 와야죠. 메인 매출. 07월 01일. 자, 53 누르세요. 귀찮아요. 토만 합시다. 토. 시간이 없으니. 수량 하나. 10만 4천원. 거래처 대한 두 글자. 엔터. 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계 2 하시면 일단 입력이 끝났어요. 이것까지 하면 그냥 요거 한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거 한 거죠? 적요를 걸어주세요. 적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일반 전표랑 적요 위치가 달라요. 원재료 차변에 분계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적요칸 찾았어요? 안 보여.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코드는 뭐다? F2. F2를 눌러보세요. 똑같죠?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는 거야. 확인, 탭. 그러면 진짜 자동 반영해줬는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보세요. 뭐가 안 보이네? 아니지? 진짜 자동. 해당하는 그대로 들어갑시다. 자, 저 들어갈게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7월이니까 언제요? 이기 예정이죠. 07월, 09월 딱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하면 얘는 공제율을 그냥 일반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해당하는 공제율로 바꿔주셔야 되죠? 2번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일반 전표는 어떻게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되세요? 그닥. 한 번씩 돌려보세요. 자, 근데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간단한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에. 잘 보세요. 자꾸 잘 보래. 잘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날짜 겹쳐도 그냥 갈게요. 언제로 할까? 4월, 04월 01일자. 04월 01일자. 여러분, 우리 여기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4월의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유형을 우리가 직접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래가 모두 다 세금계 써서 수치야. 그럼 맨날 50일, 50일 과세 이거 하기 귀찮아. 그러면 어떤 방법 쓸 수 있냐면요. 요걸 클릭을 하고 입력하면은 그냥 다 과세 매입이 돼요. 내가 또 매출인데 다 신용카드 매출이야. 딱 이거 클릭하면 다 요게 되는 거야.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전체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의제료 매입이라는데 다 같이 눌러보세요. 얼른 눌렀어요. 그리고 귀찮지만 한 번 더 4월 1일 날 하고 유형에 얼른 53 면세 토 수령 1개 공급가액에 10만 4천 원 그리고 독차 의제 매입 구분 그럼 여기에 밑에 항상 위 아니면 하단입니다. 밑에 보이세요? 여기 보이실까요? 의제 매입 1번이라고 써있죠? 여기 1번 눌러주세요. 10만 4천 원. 공제율에다 4죠. 4. 그러면 104분의 4 자기 계산해요. 코드란에다가 대안. 전자 1번 눌러주세요. 전자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자, 분기에다가 2 눌러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다 자기가 했어. 어떻게? 10만 4천 원 했다가 4천 원을 다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우리가 굳이 했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한 방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의제매입제 공제서에 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간편 집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제 재활용 이거 있죠. 요걸 해도 똑같이 해줘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니까 제가 여러분 프린트 오른쪽에 간편 집계해서 하는 거 캡처를 아예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시겠죠? 대신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여기다 체크만 할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뭐였다? 요 의제류 탭을 이용한 거였다.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1, 3단계 있는데 의제류 탭 방금 했던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편 집계 쓰는 방법은 프린트에 적어놨고 여기다 반영하면 신고서에도 자동 분계도 자동으로 합니다. 이런 거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누구 나온다고요? 2번만 따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의제무입세 공제 대상이 되면 10만 4천 원에 곱하기 공제율 104분의 4 진짜 계산 간단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한도를 만들어놨어요. 다 해주기 싫어. 한도를 계산하세요. 그래서 확정 때만 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용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이론 때 했던 거에. 자, 여기 체크하고 갑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는 구입 시점에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손세 공제는 언제만 했다? 확정 시만. 근데 얘는 예정 때 사왔을 때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사오면 다 합니다. 사다가 실제로 토마토 주스 만드는데 안 썼어도 이번에 안 썼어도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다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랬다가 안 쓰면 결국 추징 다 당해요. 그러니 일단 구입 시점에 공제합니다.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 10만 4천 원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재고자산 매입 시 매입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했었었죠. 그럼 그 운반비가 한 1,000원이 포함됐다. 그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대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대 비용은 당연히 제외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 부대 비용은 제외입니다. 추징 그대로 의제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그대로 양도하거나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국 추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도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다 요거 먼저 써볼게요. 확정시만 해요. 확정시만, 확정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과세 기간에 이만큼밖에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있겠죠. 그래서 예정 때 것까지 뭐를 해야 된다?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정 때 한도 계산도 하고 정산도 하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 얘기 한도 계산은 펜이 왜 한도 계산은 요거예요. 실제 우리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는 금액,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이걸 사다가 토마토 주스 파는 매출액 있죠. 그 매출 금액의 한도 비율, 그거 둘 중에 조금만 해줄게 라는 얘기야. 너네가 면세 농산물 매입한 금액하고 실제로 그거 매출을 올려서 과세표준의 한도 비율 한 금액, 그 둘 중에 조금만 해주고 싶어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과세표준이 뭐다? 우리 매출이에요. 매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 매출한 금액에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 한도 비율인데 이 한도 비율은 이 사업자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달달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만 기억하실게요. 40%. 법인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에 공제해 줍니다니까 그 금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면 되고 그 해당 과세 기간의 한도를 만들어냈으니 예정 때 했던 거 있겠죠? 그 예정 때 이미 공제된 건 빼고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확정 시 한도 계산, 예정 때 것까지 정산 제가 또 써놨네요. 요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도라는 걸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떤 과세 기간은 매입이 조금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과세 기간은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조금이면 한도에도 못 미치게 내가 손해보고 너무 많으면 한도에 잘려버려서 공제를 또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이럴 때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 1, 0년 단위 연간 한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요건은요. 1년 동안 내내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기 과세 기간에 이 농산물 가액이 비중이 75%거나 조금이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한도 계산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과세기간, 하나의 과세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1기를 생각을 할게요. 1기. 1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항상 우리 과세 기간은 뭐가 있다? 예정과 확정이 있겠죠. 중간에 뚝 잘라서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정. 진짜가 끝나는 건 뭐다? 확정. 확정, 진짜가 끝납니다. 그럼 예정 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예정 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확정 때 뭐 하자? 한도 계산합시다. 이 얘기. 확정 때 한도 계산하는 거 연결을 해볼게요.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우리가 면세 농산물 매입한 가액하고 그럼 우리는 항상 전체 과세 기간 기준이니까 예정 거 하고 누구를 더해줘서 확정 거 다 더해주는 거예요. 뭐 예정 때 의제 매입세 대상 농산물 매입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확정 때 거만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 과세 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 전체를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금액하고 누구를? 너네가 진짜 면세 농산물을 사다가 매출을 올린 그래서 그 과세 표준. 그래서 제가 매입 거래는 파란색으로 일부러 쓴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의 한도 비율을 계산합니다. 법인 기준으로 그냥 쓸게요. 40%. 한도 비율을 계산. 법인 한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과세 표준도 역시 예정때 거, 확정때 거 합산한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공제율을 반영을 해요. 공제율. 그런데 이미 예정된 건 계산했으니까 만약에 예정때 이미 공제받은 거 있다라면 빼주세요. 예정 신고 시 비공제 세액이 있으면 빼주세요. 계산식은 이러한데요. 이게 그대로 실무 화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 한번 하시고 해당 칸에만 잘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입력 연습만 많이 해보셔도 점수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내드리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문제 페이지. 제가 친절해졌네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되는 자료입니다. 자원 자료를 토대로 일기 예정은 1월에서 3월입니다. 그럼 예정 때는 한도 계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그래도 문제는 체크. 문제 체크. 문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중소 제조업이래요. 자, 그러면 공제율을 바로 연결하셔야 되죠. 제가 프린트 출력을 되어 있는 걸 했나 봐요. 104분의 4. 색펜으로 체크만 해주세요. 중소 제조는 104분의 4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점표 입력하라는 얘기 없죠. 그래서 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되는 것만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되는 거래는 다음의 거래밖에 없고 점표 입력은 생략합니다.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자, 부여상해는 어디예요? 사업자죠. 근데 사업자에게 받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적격증비. 그거 판단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니 막 티냅시다. 자, 이 사람 사업자니까 반드시 적격증빙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면세를 사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만? 원재료. 원재료 면세 매입에서만. 원재료야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요. 이럴 수 있어요. 토지 매입. 또 도서 구입. 이렇다고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되나요? 이런 거 다 뭐예요? 면세죠. 면세라고 해서 의제매입세액이 아닌 거죠. 우리가 원재료를 면세로 사왔을 때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어딘가에다가 찍찍 그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원재료를 면세로 사왔을 때만 원재료를 면세로 사왔을 때만 그러니까 오케이 농산물 그 다음에 김길동은 누구예요? 끝에 봤더니 농민이래요. 그럼 농어민한테 사오는 거 돼요? 누구만 된다? 제조업.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왜 되는 거다? 내가 제조업이니까 됩니다. 이것도 티를 팍팍 내주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 다 된다고 계산했어도 정답은 됐겠죠.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그럼 둘 다 되니까 계산식 한번 세워볼게요.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 요거죠. 여기에다가 공제율은 얼마? 104분의 4.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러다가 3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니까 절사 시킬게요. 396153 396 154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이론상 우리가 수기 계산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원재료 면세 가액에 얼마 여기 일정 가액만큼을 떼서 공제해 줍니다. 얼마를 지금 뗐다? 요 금액, 요 얘기가 되죠.
그럼 붕괴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내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붕괴해 볼게요. 자, 붕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줄어드는 거죠. 원재료 가액이 줄어들어요. 396, 154. 그래서 그만큼 뭐 해준다고요? 공제,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396. 그럼 이거 날짜는 언제로 입력하면 된다? 해당하는 게 일기 예정이니까 3월 31일. 하지만 전표 입력은 생략했습니다. 한 김에 완벽하게 해야죠. 원재료가 어떻게 됐다? 타계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 참고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입력을 하러 가볼게요. 회사가 92로 들어갑시다. 회사 292 용인정자 들어와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클릭. 메인 매출 안 해도 되니까 1위로 바로 와서 해당하는 1월에서 03월 각각의 이 매입 거래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하는 거니까 각각 다 넣어주면 돼요. F2 눌러서 부여. 취득일자 2021년 01월 05일. 계산서 받았습니다. 1번. 물품명에다가 농산물이라고 쓰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수량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해봐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1이라도 입력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량팩. 문제에서도 표시해 줄 겁니다. 1000만 원. 공제율은 몇을 적용하자. 중소제조는 104분의 4입니다. 알아서 계산. 하나 더 있습니다. 밑으로 콕 찍어서 F2 김길동이래요. 김길동. 취득일자 2021년 01월 20. 누구라고요? 농민입니다. 3번. 물품명에 야채를 샀습니다. 수량은 50. 매입가격 30. 공제율은 2번. 이렇게 해주면 밑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수기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해당하는 거 잘 입력하시면 돼요. 역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 얘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에 반영을 하면은요. 실제로 공급가격이 1,030만 원이죠. 의제 매입세 공제되는 거 이 금액이죠. 이거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돼요. 그래서 아까 위치 보고 오셨는데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 1 엔터. 그런데 어딜게요? 매입에서 그 밖의 여러 개니까 메인에 안 담아지니까 오른쪽 하단 1030에 요 금액 되셨죠? 여기 이렇게 위치했구나. 10% 딱 안 떨어지는 이 해당 공제율만큼 반영해 줍니다. 자, 되셨으면 우리 시간 없으니까 확정 문제 얼른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배웠으니 날아가지 않게. 밑에 있는 문제로 내려갈게요. 밑에 있는 문제.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국산 보리를 주 원료로 해서 과세제화를 생산하는 제조법인입니다. 그럼 국산 보리는 뭐예요? 면세. 원재료 면세로 매입했구나. 면세를 원재료로 매입을 해서 과세제화 매출하는 사업자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제조법인입니다. 라고 했으니 그 의제 매입세 공제를 몇이 적용될까요? 중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102분의 2가 적용이 됩니다. 102분의 2. 그러니까 일반 업종들은 다 102분의 2예요. 구분을 딱 해서 음식점업이 법인 108분의 8. 중소제조이면 104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일기 확정 밑줄자 위에다 얼른 쓰세요. 확정은 언제부터? 4월에서 6월 30.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확정이니까 뭐 해야 된다? 한도 계산. 한도 계산 해야 됩니다. 이 얘기죠. 한도 계산.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문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선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입력 바로 해도 되지만 계산식 간단히 세워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같이 해볼게요. 사업자에게 매입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격증빙. 누구? 계산서. 오케이. 영수증 받은 거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요. 원재료 보리 사온 거 오케이. 농어민한테 구입한 거 돼요? 되죠. 우리 제조업이니까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나머지는 되죠. 그럼 되는 거 요 세 개의 거래가 될 거예요. 세 개. 근데 보시면은요. 주어진 자료는 지금 4월에서 6월이라고 하는 확정 기간에 대한 자료죠. 그럼 예정 기간에 매입 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은 이렇게 추가 자료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아까 한도 계산하는 거 제가 한번 여기다 계산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한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과세 기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랑 면세 매입가액하고 면세 매입가액하고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이죠. 면세 농산물 요거 하고 내가 이거 사다가 매출을 올린 과세 표준 하고 여기에다가 40% 반영합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은 뭐뭐 예정때 거, 확정때 거. 자, 그럼 여기에 볼게요. 자료 2에 있어요. 1기 예정 시 면세 농산물 가격은 얼마라고요? 여기 있죠. 1기 예정때 거는 100만 원. 그럼 확정때 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확정때 거. 이건 확정때 거죠. 이거 예정때 거고 이거 확정때 거. 이거 확정. 아까 프린트에 계산식 적어놓은 거 보고하시면 돼요. 예정때 거, 확정때 거. 예정은 얼마? 100만 원. 에다가 확정 기간의 거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340만 원에다가 123, 여기 98만 원. 여러분 혼자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561만 4천 원. 그럼 면세 매입 가격은 661만 4천 원인 거네요. 여기 계산. 우린 지금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도 역시 예정때 거, 확정때 거. 그래서 자료 1에 매출이 있죠? 요 금액이요. 그래서 예정 1,000만 원. 으로 계산되지만 예정 확정이라는 부분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 금액에 40%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0% 계산하면 2,000에 40%니까 얼마? 800만 원. 800만 원.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660 이게 더 작은 거죠. 우리는 작은 금액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작다? 얘가 더 작다고요. 여기에다가 뭐 하자? 공제율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공제율을 계산. 공제율은 아까 102분의 2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정 때 이미 이즈맥스에 공제 받은 거 여기 있네요. 제시해 줬네요. 그럼 그거 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 뺀 금액이 얼마?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 19686. 이렇게만 하고 해당하는 거 입력만 하셔도 돼요. 왜?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 줄 겁니다. 근데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우리 예정 때 매입한 거 100만 원만 더 더해주면 되죠. 요 금액에 곱하기 2 나누기 102 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 과세 기간에 공제해 주기로 한 금액은 129686이었네요. 근데 거기에 이 금액 빼주면 되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된 금액은 요 금액. 그래서 요 금액 예정때 거 빼주면 얼마가 나오는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129686에서 19686. 이거 딱 떨어져요. 11만 원. 11만 원. 자, 그러면 내가 이 계산식을 못 세웠다 하더라도 입력하는 방법 반영을 하러 갑시다. 자, 들어오세요, 회사.
28호로 들어옵니다. 28호 들어와서 의제 매입제 공제 신고서 클릭을 하시고 지금 기간은 언제? 1기 확정이니까 04월, 06월 우선은 누구를 입력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래처 있죠? 의제 매입제 대상 거래에 대해서 입력되는 거. 그래서 공급자 F2 누르시고 우리 문제에서 동화 상사 2021년 04월 02일 계산서 잘 받았습니다. 보리입니다. 수량 100, 340만 원, 공제율 1번. 쓱쓱 우선 제가 갈게요. 농업인 매입에 F2를 누르고요. 이강인이 있고요. 취득일자 2021년 05월 15일 농업인입니다. 미리였고요. 수량은 50, 매입가액 입력, 공제율 반영,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농어민의 고창석, 취득일 2021년 6월 24일 농어민이고요. 역시 미리였어요. 수량은 30, 98만 원, 공제는 102분의 2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이 확정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첫 이제 반영이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나면 밑에 한도 계산하는 칸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이 제 거 잘 안 보이시면 여러 건 보셨는데 여기 과세 표준 예전 거 넣으라고 써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돼요. 예전 거 얼마? 1,000만 원. 확정 때 거 얼마? 1,000만 원. 옆에 한도 비율 40%도 자기가 계산하죠. 그래서 얼마 계산했어요? 800.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지금 이 800만 원하고 실제 매입한 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 예정 때 건 반영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챙겨서 더해주는 것만 놓치지 마시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확정 3개 입력했더니 561만 4천 원만 찍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정 매입액이 있으니까 여기다 더해서 661만 4천 원 입력 해주시면 알아서 금액 계산을 해요. 제가 아까 계산했던 금액. 거기다가 여기 써 있어요. 이미 공제받은 예정 신고분 없다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거 19,686.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이 똑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 주어진 거 칸에 맞춰서 잘 입력만 하면 되되 뭐만 추가로 챙기면 됐다? 단기 매입액. 이것만 끌어오니 예전 거 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른쪽 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요.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다 색펜 딱 들고 체크하고 갈게요. 이런 거 주어진 자료대로 과세 표준 입력하면 돼요. 예전 거, 확정 거. 그런데 단기 매입액에 누구를 위에서 반영한 거에다가 뭐를 추가해 주자고요? 플러스 예정 거 써주세요. 플러스 예정 그것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건데 이건 확정 거니까 뭐만 추가를 해줍시다. 예정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조금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만 봐도 사실 이제 혼자 해봐도 연결되실 거고 한번 유튜브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